네임오디오의 유니티 시리즈인 아톰, 스타, 노바는 지구와 별, 그리고 우주를 연상시키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임오디오가 자신들의 음향적 이상을 하나의 통일된 완성체로서 이 세 가지 구성 요소를 상징한 것은 우연이 아닌 듯합니다. 현재 이 세 모델은 네임오디오의 새로운 우주를 구성하는 중심이 되었죠. 그 시작은 사실 100kg이 넘는 거함 스테이트먼트 앰프였습니다. 네임오디오의 설립자 줄리안 베르카의 열정이 이 스테이트먼트를 통해 비로소 그 기나긴 여정에 방점을 찍게 되었고요. 이를 발판으로 네임오디오는 다음 스텝을 밟을 수 있는 추진력을 얻었습니다. 스테이트먼트는 지금 소개하는 유니티 시리즈의 갓파더쯤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노바는 이 중에서도 가장 진보적인 디자인과 기능을 갖춘 모델입니다. 4세대 40비트 샤크 DSP를 장착하고 다양한 디지털 기능을 탑재해서 대부분의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응하는 만능 네트워크 앰프로 개발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설계 철학에 따라 일반적인 가정의 공간을 울리게 될 네임오디오는 출력 수치보다는 음질 자체에 더욱 집중되었죠. 그런데 최근 네임오디오가 노바의 새로운 버전을 출시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그 정체는 파워 에디션으로 밝혀졌습니다. 노바의 파워 에디션은 무슨 의미를 갖는 것일까? 이름에서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듯이 파워, 즉 출력을 증가시킨 버전입니다. 결론부터 말해서 노바 파워 에디션은 기존 8옴 기준 80W에서 150W로 출력을 대폭 증가시켰고요. 4옴에선 무려 250W 출력을 냅니다. 네임오디오의 올인원 스트리밍 앰프로선 예상을 뛰어넘는 대출력이죠. 하지만 그 결과보단 그 과정과 방식, 즉 이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기술이 어디로부터 연유한 것인지가 궁금해지는데요. 여기에 네임오디오의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노바 파워 에디션은 기존의 클래스 AB 증폭이 아닌 클래스 D라는 증폭을 받아들인 첫 번째 사례가 됐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네임오디오는 완전히 새로운 모델도 아니고 기존에 출시한 바 있는 노바라는 모델에서 왜 갑자기 새로운 증폭 기술을 도입한 것일까요? 추측하건대 올인원 네트워크 앰프에 대한 대중의 눈높이가 예전보다 훨씬 높아졌다는 데서 그 이유를 들 수 있을 듯합니다. 언제부턴가 오디오 매니아들은 네트워크 앰프를 가격 대비 성능이라는 프레임에서 탈피해서 편의성과 성능 두 마리를 잡을 수 있는 대안으로 받아들이고 있죠. 이제 성능만 좋다면 굳이 파워 프리 소스 기기로 나누어 운영하는 걸 꺼리는 유저들이 증가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네임오디오도 여기에 화답했죠. 네임오디오가 꺼내든 카드는 클래스 D 증폭이고요. 클래스 D 중에서도 바로 퓨리파이를 장착했다는 것입니다. 퓨리파이를 설립한 사람은 다름 아닌 브루노 푸제이입니다. 그는 필립스 출신으로 클래스 D 증폭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UCD 앰프를 개발했고요. 이후에 하이펙스로 자리를 옮겨서 현재 가장 뛰어난 클래스 D 증폭 모듈 중 하나인 엔코어를 개발한 천재 엔지니어죠. 그리고 결국 독립해서 차린 이 퓨리파이에서 또다시 최고 수준의 클래스 D 증폭 모듈 아이겐탁트를 내놓으면서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네임오디오가 클래스 D의 첫 번째 챕터를 여는데 사용한 열쇠가 바로 이 퓨리파이 아이겐탁트입니다. 출력은 8옴 기준 150W, 4옴 기준 250W로 기존 80W짜리 노바에 비하면 2배에 가깝죠. 기능적인 부분에선 일반적인 네트워크 앰프들의 기본 공식을 무난히 따르고 있는데요. 이렇게 빠지는 것 없이 현존하는 거의 모든 무선 프로토콜들을 지원합니다. 타이달과 스포티파이는 각각의 전용 프로토콜, 이 커넥트 기능을 통해서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반가운 건 역시 크롬캐스트입니다. 현재 국내외 대부분의 스트리밍 서비스들이 앱에서 크롬캐스트 연결을 지원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멜론이나 지니 같은 국내 스트리밍 위주로 사용을 하신다면 현재로선 이 크롬캐스트가 음질이나 안정성, 편의성 등 여러 면에서 최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로 iOS 기기 유저라면 에어플레이 2를 통해서 모든 앱의 사운드를 CD급 음질로 재생할 수 있고요. 룬레디 역시 지원합니다. 음원 포맷은 현존하는 대부분의 형식을 지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후면을 보시면 다양한 입출력 단자를 통해서 외부 기기와의 연동에도 충분히 대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선 스피커 출력 단자는 네임오디오답게 바나나 단자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입력단을 보면 광, 동축 각 2개, BNC 입력 1개가 있습니다.
USB 메모리를 재생할 수 있는 USB-A 타입 단자가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눈여겨볼 만한 점은 HDMI ARC를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이 ARC의 지원 여부에 따라서 TV나 셋탑, 애플 TV 같은 영상 가전과의 연결성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죠. 예를 들면 이렇게 ARC로 연결을 했을 때는 TV와 애플 TV 그리고 노바 PE가 마치 한 몸처럼 컨트롤이 되기 때문에 옵티컬이나 아날로그로 연결했을 때보다 훨씬 더 뛰어난 편의성을 보여줍니다. 아날로그 입력단은 RCA 및 DIN 각 두 조를 마련해 놓았고요. 아날로그 출력은 한 조의 프리아웃 그리고 4핀 DIN 출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네트워크 기능에 더해서 올인원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아주 다양한 입출력 단자들로 무장하고 있는데요. 이제 여기에 출력까지 빵빵해진 노바 PE의 사운드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노바 PE 테스트엔 포칼 스칼라 에보 그리고 소프라 3 이 두 개 스피커를 활용했습니다. 주로 타이달에서 타이달 커넥터로 연결해서 음원을 재생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우선 재생을 하자마자 이상오차 없이 또렷한 포커싱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좌우 밸런스는 정확한 편이고요. 낮은 저역에서 높은 중역까지 균형감 있고 때론 파워풀하게 균일한 밸런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So the sound of the birds taking off scared you last night. 이 곡의 더블 베이스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면 이 앰프의 저역 재생음 품질이 드러납니다. 낮은 옥타브의 저역에선 현이 크게 떨리는 듯하면서 역동적인 이미지를 눈앞에 그려내는데요. 지향성이 거의 없는 저역 주파수까지도 입체적으로 그려내면서 현장의 앰비언스를 잘 표현해줍니다. 확실히 아이겐탁트다운 표현력입니다. 이 곡을 소프라 3와 매칭해서 재생음의 특성을 파악해보았습니다. 저역에 있어서 투명도나 깊이 정밀도는 스칼라에 비해서 빠지지만 저역 제어 자체는 더 수월해집니다. 양감도 더 풍부하면서 중형기다운 풍모를 풍기는데요. 무엇보다 넓은 무대를 만들어서 감상자를 휘어잡는 힘이 있습니다. 만일 이 앰프 한 대로 시스템을 완성하고 싶다면 소프라 3를 선택하는 게 현명할 것 같습니다.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음량 차이가 섬세하게 표현되어서 손에 땀을 쥐게 만드는데요. 총주가 시작되면 각 악기들이 전후좌우로 그 배열된 위치를 드러내는데요. 과도하게 쏟아지지 않고 전후 거리감을 충분히 뛰어넘는 표현력에서 과거 네임과의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다이나믹스나 사운드 스테이징 같은 포칼의 강점은 높이면서 약점은 보충해주는 상호 보완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임 오디오의 크롬 범퍼, 올리브 그린, 그리고 이후 유니티 및 최근 50주년 기념 클래식 시리즈에 이르기까지 네임 오디오의 역사는 변화무쌍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마치 옹고집 장인들의 모습을 일치하는 앰프와 소스기기 맛집 같은 모습이었죠. 이러한 네임 오디오만의 맛은 같은 영국이라는 국적이라도 코드 일렉트로닉스나 메리디안과도 확실히 다릅니다. 어찌 보면 비슷한 출생의 린이나 사이러스 같은 메이커와도 확연히 차별되죠. 그런 네임 오디오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핵심은 무엇보다 클래스 D 증폭의 도입이죠. 이 극적인 장면이 향후의 네임 오디오의 역사에서 한때 반짝이는 해프닝으로 기억될지 아니면 성공적인 변혁의 트리거로 기억될지 섣불리 판단하긴 힘들겠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노바 파워 에디션은 현재 네임 오디오에 있어서 가장 폭발력 강한 비장의 카드임엔 틀림이 없겠습니다.